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36강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범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9회 기출입니다. 작년에 나온 시험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을 말. 자,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이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가고요. 다음, 계약 후에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 목적 또는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로부터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 10km 이내. 예. 해당 가축 재보험 대상 그 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 이러한 발병 사실이, 전염병 발병 사실이 있게 되면은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경 10km입니다.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며칠 이상 수선할 때 15일 이상 수선할 때는 알려야 합니다.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며칠 이상을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는 알려야 합니까? 30일 이상을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답을 하나씩 넣어 보십시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반경 10km 이내에 이러한 전염병이 있으면 알려야 한다. 수용하는 건물 구조 변경, 개축에서 며칠 이상 공사할 때 15일 이상을 계속 공사할 때는 알려야 한다.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며칠 동안 비워둘 때 30일 이상 비워둘 때는 알려야 한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넣어보시고, 이것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한번 또 넣어보시고 한두 번 하면 외워질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령에 따른 보험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개월에서 6개월은 송아지 가격을 한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7월령 이상이 되면은 체중, 반육표에서 체중을 찾아가지고 킬로그램당 금액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킬로그램당 금액은 350kg짜리하고 600kg짜리 중에서 큰 금액, 맥스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수컷이 25개월을 초과했다면 반육표준표가 없더라도 25개월을 초과하면 655kg로 인정한다는 것. 한우 암컷은 원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g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외우셔야 합니다. 한우 수컷이 25월령을 초과하면 몇 킬로그램 인정해 준다고요? 655kg을 인정해 주고, 한우 암컷이 40월령을 초과하면 몇 킬로그램 인정해 준다고요? 470kg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원령별 보험가액이 송아지 가격보다 낮다면 송아지 가격을 적용해 줘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9회 기출문제입니다. 가축재보험 소에 관한 내용이다. 한우 수컷의 지급보험금을 쓰시오. 그래서 수컷이고 21년 4월 1일 날 출생을 했고, 사고는 2023년 7월 3일 날 났습니다. 계산해 보면
몇 월령이 되죠? 27월령의 소이죠. 그러면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25월령 한우 수컷으로서 25월령을 초과하니까 얘는 655kg을 줘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킬로그램당 단가는 7월 3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전전월이니까 5월 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350kg짜리 600kg짜리로 계산해 보면 3220000을 350kg로 나누고 그 다음에 360만 원을 600kg로 나누고 여기서 나온 값들 중에서 무슨 값? 맥스값.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구해보죠. 여러분도 두들겨 보십시오. 3220000 나누기 350kg 하면 9,200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요. 3600000 나누기 600kg 하면 6,000원이 나오네요. 큰 값이니까 9,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9,200원. 그러면 뭐가 나오죠? 일단 피해액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655 곱하기 9,200. 이거는 6026009. 602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용물 처분액이 있어요. 80만 원이라는 이용물 처분액이 있는데 이게 정산자료의 지급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지급금액이 75%만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80만 원에 75%면 얼마죠? 곱하기 0.75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은 현금 수입이기 때문에 빼줘야죠. 이용물 처분액이니까 60만 원 빼주면은 손해액이 얼마이겠어요? 6026000 빼기 0000 542600 손해액은 54260001이에요. 그러면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보험금은 손해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손해액이 542만 6천 원이 나왔어요.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자기부담 비율이 20%라고 그랬네요. 1 마이너스 20%. 그러면 이게 80%가 되는 거죠. 그래서 541600 곱하기 0.8 하면 4340800 답은 4340800원입니다. 434만 800원. 이렇게 나왔다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풀으셔가지고 이와 똑같이 나오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첫째는 가축재해보험에서 보험금을 구하는 식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라는 거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액이라는 것은 피해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구한다 이렇게 되고 보험가액이 피해액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이 이용물 처분액은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다시 쓰면 보험금은 손해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부담 비율이 20%라고 주어졌으니까 구하는 것은 손해액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손해액을 구하려면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인가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단가 이걸 구하면 손해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구해보니까 죄송합니다. 27월령이었죠. 27월령은 25개월을 초과하니까 655kg이라는 거. 655kg에 킬로그램당 단가는 전월, 여기서 사고가 났으니까 전월이고, 이것 중에서 큰 거 수로 하니까 아까 9,200원 나왔죠. 9,200원. 이것을 곱해주고 나온 것에서 이용물 처분액 빼주는 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용물 처분액에서 지유금액의 75%를 계산해 준다는 거. 그래서 80만 원에 곱하기 75%만 이용물 처분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이 몇 가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약간만 비꼬아 가지고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하나하나를 따라가시면서 한 항목 한 항목들을 전부 구해 보세요. 이렇게. 방점은 이거예요. 한우 수컷 올령이 25개월을 초과하면 655kg를 인정해 주고, 한우 암컷 올령이 40개월을 초과하면 470g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이용물 처분액은 도축장발의 지육 가격의 75%를 이용물 처분액으로 인정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부담비율 나왔고 이용물 처분액 나왔고, 그러면 보험 가액은 이렇게 나온다. 27월령이기 때문에 27월령, 여기 해보면 27월령 나오죠. 655kg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가격은 킬로그램당 가격은 큰 것을 한다. 그렇게 해서 다 나온 다음에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빼주고 거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빼주면은 434만 800이 나온다. 한 항목 한 항목을 따라가시면서 구해보시면서 한두 번 해보시면 완전히 눈에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0번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10회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나왔죠.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무엇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하에 두되 누가 위원장이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11번입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한우, 암컷, 수컷, 거새우,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내용 중 연령이 4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인 경우, 그런데 4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의 가격표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7월 월령의 송아지 가격에 암송아지는 85%, 수송아지는 80%를 적용한다. 한우 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이라고,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하면 몇 kg이요? 470kg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답을 여기다 하나씩 넣어 보십시오. 넣어 보시고 한두 번 해보시고 이걸 보지 마시고 이것만 가지고 또 넣어 보시면은 금방 눈에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부분 보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이상이면 전부 보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사가 보험 가입이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을 8천만 원만 했어요. 그러면 일부 보험이냐 전부 보험이냐는 거예요. 80% 이상이면 뭘로 본다? 전부 보험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전부 보험으로. 이 내용입니다. 꼭 이해해 두시고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에 못 미칠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손해 곱하기 보험 가입의 80%분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것은 문제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입니다. 풍수설지,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이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데 50만 원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자기 부담금을 구한 금액하고 50만 원하고 에서 맥스 값을 취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보다 작을 수는 없다. 최소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원이 최초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먹었어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남아있는 것은 얼마다? 빼주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1억에서 5천 뺀 5천만 원만이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2번 문제입니다. 10회 기출 문제이고요. 올해 기출된 것인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선도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 답을 추려내기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재보 및 축사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상 및 조사 내용을 보고 근본 사고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보험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많이 나왔지만 보험금, 가축재보에서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중에서 손해액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부담금을 구할 수 있으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봐도 그냥 손해액 800만 원 줬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손해액 800만 원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상이 있고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상은 A동, B동이 있는데 600제곱평방, 300제곱평방인데 보험 가입은 1억 6천을 했고 자기부담 비율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본 태풍 피해 사고로 B동만이 지붕 일부가 파손됐는데 손해액이 8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A동, B동의 축산의 보험가액 산정 자료는 아래와 같다. 그래가지고 제조달가액, 신축가액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면 2억 5천이 되죠. 경과년수로 하면은 이것은 감가상각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 5천만 원이 감가상각액이다. 그리고 동보험 및 보험 기간 중 근본 사고 2개월 전에 A동 축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6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보험금은 이번 사고로 인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보험 사고로 인해서 손해액이 800이 나왔는데 보험금은 얼마가 되겠는가 구해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에서 어떤 유형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가액은 얼마인가는 여기서 봐야겠죠. 여기서. 그럼 우선 크게 보아도 제조달 가액으로는 2억 5천입니다. 그렇죠? 1억 7천에 8천을 더하니까. 그런데 감가를 보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날아가 버려서 이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1억 원이 1억 6천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 6천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5%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품으로 들어올 때는 2억 5천입니다. 1억 7천과 8천을 더하니까요. 그런데 감가율로 더한 걸 보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액을 빼면 2억이죠. 이것이 보험 가액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액은 1억 6천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것은 무슨 보험입니까? 일부보험이에요. 일부보험. 자, 일부보험이란 거 먼저 제1번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인가를 살펴보면 이제는 이것도 아니죠. 1억 6천에서
6천만 원을 보험금을 타먹었어요. 마이너스 6천이에요. 그러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쉽게 말하면 보험 가액은 2억인데 잔존보험 가액은 1억입니다. 그러면 얼른 보면 50%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까 본 게 그거예요. 이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 곱하기 80% 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것이 비례보상 비율이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보험 가입 100%가 아니라 80%에다 보험 가입 금액을 분의 보험 가입금을 한 것이 비례보상 비율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례보상 비율을 한번 구해보면요. (2억 5천에서) 감가 상가액을 뺀, 죄송합니다. 또 날아가 버려 가지고요.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2억 5천에서 5천을 빼면 2억 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보험 가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억 6천에서 빼기 6천을 뺀 거. 그래서 빼니까 1억이 됐죠. 이것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러면 보험 가액의 80% 분의 잔존보험 가입 금액. 한 거. 이것이 비례보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가액이 여기 얼마라고 했죠? 2억 원이라고 그랬죠? 2억 원 곱하기 80%의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1억이었죠? 1억.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 6천만 원 분의 1억입니다. 그러면 10 나누기 16이 되나요? 62.5%입니다. 이 62.5%가 비례보상 비율이에요. 자, 여기다 방점을 찍고 한번 넘어가죠. 이제 비례보상 비율은 62.5%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고, 이것은 다르게 쓰면은 손해액 곱하기 1 마이너스 5%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인가? 여기 손해액은 주어졌죠. 800만 원이라고. 근데 손해액을 그대로 800만 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례보상 비율만큼만 인정하겠죠. 곱하기 62.5%.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800만 원 곱하기 0.625 500만 원입니다. 손해액은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은 5%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부담금을 한번 구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00만 원 곱하기 0.95 죄송합니다. 500만 원 곱하기 0.05 25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이. 그러면 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5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해야겠죠. 결국은 보험금은
손해액 500만 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원래는 자기부담금이 25만 원인데 최하 미니멈 값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이 자기부담금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45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계산은 간단한데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내가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매우 심플하게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라는 거 자료로부터 추출해야 합니다.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근데 손해액은 800만 원이라고 주어졌지만 비례보상 비율을 하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800 곱하기 비례보상 비율가 62.5%인데 비례보상 비율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분자가 80%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 계산하니까 비례보상 비율은 62.5%입니다. 그래서 손해액에서도 800만 원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62.5% 500만 원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이대로 계산하면 5%면 5, 25니까 2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최하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다. 그래서 50만 원을 자기부담금을 빼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 문제를 이대로 보시면서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회부터 10회까지의 기출을 전부 다뤄봤고요. 또 기출 주변 정리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1회부터 10회까지를 다 꼼꼼히 풀어보시면서 따라오셨다 하면 지금 시험장에 가셔도 합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꼼꼼히 따라오지 못하셨을 테니까 한 번 더, 두세 번 더 반복하시면서 특별히 이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주변 정리하는 내용들을 다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정리한 모든 문제들을 몇 번에 걸쳐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품목별로 한 단원 한 단원씩을 짚어가면서 단원 공부를 하면서 예상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총각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